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먹고 살아야 되는 채널 카바베 권혁재필입니다. 지금 제 앞에 있는 모델은 포니2고요. 현대 서울 모터 스튜디오에서 포니의 시간이라는 포니를 회상하고 추억하는 그런 행사를 열고 있는데 그 현장에 와 있습니다. 8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 영화 이런 데에서 꼭 빠지지 않는 자동차 중에 하나죠. 어떻게 보면 그 시절 우리나라 자동차에 있어서 상당히 아이코닉하고 그 대표적인 모델이 아닌가 싶어요. 지금 제 앞에 세워져 있는 차량은 5도어 타입의 패스트백처럼 디자인돼, 그래서 실제로 이 5도어 포니 같은 경우에는 해치백이죠. 뒷창문 쪽까지 해서 통으로 열리는 그런 차량입니다. 사실 이 차량은 제 세대 때보다는 조금 위쪽의 세대긴 해요. 이 차량이 82년도부터 나와가지고 포니 픽업 같은 경우에는 90년대까지 딱 생산이 됐으니까 저보단 살짝 윗세대긴 한데 아른아른하게 이 차량들이 이 공도에 다니던 그런 모습들을 기억하곤 합니다. 포니의 시간 행사는요, 5층서부터 한 층 내려가는 이런 전시 구조의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지금 5층이에요. 5층에는 이 포니2 한 대만 전시가 되어 있고, 남은 공간에는 그 당시 시절을 좀 회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전시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좀 자동차 위주로 해가지고 포니의 시간 오면 어떤 것들 볼 수 있는지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가보도록 하시죠.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시는 이 차가 바로 포니1입니다. 포니1. 포니1은 현대자동차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모델이지만 사실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모델이에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생산된 한국 고유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전에도 자동차 회사들은 제법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는 대부분 그 외국 브랜드의 부품들을 수급받아가지고 조립 생산하는 정도였어요. 사실 현대도 이 포니를 만들기 전에는 유럽 포드의 차량들을 조립 생산하던 생산 기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던 1973년 현대자동차는 우리 회사만의 고유 모델을 생산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탈리아에 있는 조르제토 주지아로에게 디자인을 의뢰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차가 나오기까지의 시간들을 보면은 정말 현대 세대에 와서도 이렇게까지 빨리 차를 개발을 해갖고 생산을 할 수 있나 싶을 정도긴 한데 1973년도에 디자인 의뢰를 해서요, 1974년도에 토리노 모터쇼에서 프로토 모델을 최초로 공개를 하고요, 1975년에 생산이 시작돼서 1976년 초에 고객들한테 인도가 시작됩니다. 차를 처음으로 만들어 본 브랜드가 3년 만에 고객한테 인도까지 이렇게 쫘라락 진행되게 된 거예요. 차를 처음 만드는 회사가 차체부터 해가지고 모든 거를 처음부터 설계를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이 미쓰비시와 기술 제휴를 맺어서 1세대 미쓰비시 랜서에 세턴 엔진을 넣고 그 다음에 후륜구동, 구동계를 가져오게 된 그런 차량이에요. 진짜 이 모델은 지금 봐도 너무 예쁘지 않나요? 요즘에는 진짜 어디 가서 보기 힘들거든요. 포니1을 이렇게 근접거리에서, 그것도 이렇게 보존이 잘 되어 있는 모델을 보는 건 처음입니다. 저도 일본으로부터 좀 전략적 제휴를 맺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보이는 게 이런 팬더에 붙어 있는 사이드미러. 일본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닛, 휀더 부분에 사이드미러가 붙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일본 쪽의 느낌도 나는 것 같긴 한데 1세대 랜서와 비교해 보면은 디자인은 아예 다른 판이에요. 현대자동차에서 이 포니에 관련돼서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면은 조르제토 주지아로가 이런 얘기를 하죠. Valutare, malgrado il desiderio di fare prodotti sempre più avanzati con delle proposte innovative, quello di doversi accontentare di un settore, di un paese che si stava via via organizzando. Quindi 오히려 그래가지고 지금의 이런 아이코닉한 디자인이 나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패스트백 디자인 형태인데 사실 5도어는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파팅 라인이 여기서 끊겨져 있는 거 보실 수 있죠. 네, 패스트백을 가장한 세단형 모델. 저희 얼마 전에 리뷰했었던 토요타의 크라운도 약간 이런 형태잖아요. 이 차를 고객한테 인도한 첫 해, 그러니까 1976년만 해도 이 차량을 1만 대를 팔아서 그때 당시 국내 등록된 차량의 전체 40%를 이 차량이 담당을 했다고 합니다. 포니1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지정한 국가 등록 문화재 552호로 등록될 정도로 한국 자동차 산업에 있어서도 상당히 기념비적인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이제 원형 램프 2개 있고 이런 디자인들이 우리나라 최초의 전용 플랫폼의 전기차의 시발점이 되기도 하죠. 또 다른 포니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포니 웨건입니다. 사실 포니 웨건이라고 하면은 처음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포니 1은 어디선가 본 기억이 있는데 포니 웨건은 진짜로 처음 봐요. 그럴만한 게 많이 판매가 되지가 않아서 이 포니 1을 페이스리프트해서 아까 전에 처음으로 보여드렸던 포니 2가 만들어지잖아요. 이 포니 2에서는 이 후속 모델이 나오지를 않았어요. 사실 현대자동차가 옛날에 웨건에 되게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소나타의 전신인 스텔라 많이 아시죠? 스텔라의 웨건 모델이 있었다는 거 아세요? 민수용으로 만든 게 아니라 공무용으로, 뭐 경찰차라든가 소량 생산했다고는 하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현대가 이 웨건 모델들을 그래도 좀 제법 만들었더라고요. 포니 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패스트백 형태였잖아요. 완만하게 떨어지는 이런 라인이었었는데 이 웨건으로 다시 설계를 하면서 이쪽 C필러 부분을 좀 세운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그러면서 이 뒷부분은 아예 새롭게 설계가 들어간 부분이고, 이제 막 처음으로 차를 생산한 브랜드가 내 손으로 막 다 만들 거야 해서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럴 만한 여력이 안 되니까 그 고유 모델 하나 가지고 파생 모델을 여러 개를 만들어야 되죠. 비례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너무 예쁘거든요. 사실 생각보다 수납 공간도 되게 넓습니다. 포니 웨건을 위한 리어 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조그만하게 만들어놨고, 진짜 전구 하나 탁 들어가면 꽉 찰 것 같은 제 주먹보다 작은 이런 방향지 시등 들어가 있고, 후진등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 밑에 아주 조그만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는 포니 1 패스트백과 똑같은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미디어오토 보고 배웠는데 2열 시트의 뒤쪽에 있는 손잡이 있잖아요. 이게 이 손잡이랑 같은 거라고 해요. 부품 공유 아시죠? 저거를 당기면 이 폴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때 당시에도 차박이라는 개념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여성분이라면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포니 웨건이 조금만 더 성공했으면은 우리나라 웨건의 문화의 역사가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쁜데, 진짜 이 모델은 어디 가서 여러분들께서 쉽게 보실 수 없는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델을 한번 보시고 싶으면은 여긴 꼭 포니의 시간은 무조건 오셔야 돼요. 포니2 픽업입니다. 포니2 픽업이 포니의 라인업 중에서는 가장 늦게까지 생산이 된 차량이에요. 공도에 다니는 포니의 잔존개체 중에서는 그나마 좀 쉽게 볼 수 있는, 그나마 포니 1 같은 경우에도 픽업 트럭으로 만들어졌었거든요. 원형 램프가 양옆으로 2개씩 4개가 박혀있는 이런 디자인인데, 포니 1 픽업은 이 포니 2와 마찬가지로 스퀘어 형태의 램프가 딱 들어가면서 포니 2와 인상이 얼추 비슷한 느낌은 있더라고요. 진짜 적재함 너무 앙증맞지 않나요? 화물이 이렇게 때려가지고 유리창을 깨지 못하게 이렇게 창살이 있는 것도 너무 귀엽고, 제가 이렇게 팔을 벌렸을 때 이만큼이 안 돼요. 지금 딱 이만하거든요, 적재함이. 하지만 적재 중량은 무려 400kg이라는 거. 그러면은 렉스턴 스포츠랑 똑같은 거거든요, 적재 중량이. 이 차량 배기량 1400cc인데 터보겠어요? 카브레터 들어가 있던 시절인데, 근데 적재 중량이 무려 400kg라는 거. 그리고 이런 데 보면은 체결할 수 있는 이런 고리 같은 것들, 그물망 같은 거 덮어가지고 위에 부분을 좀 덮을 수 있도록 한 거죠. 나사 같은 것들을 봤을 때는 부식이나 이런 문제는 조금 있을 수 있었겠지만은, 이때 당시에 리어 램프는 진짜 너무 앙증맞다. 진짜 너무 귀엽다. 포니2 픽업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아직 국내 잔존 개체가 많으니까 보존 같은 것들이 확실히 좀 돼가지고 좀 길거리에서 자주 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사실 이번 포니의 시간 행사에 제일 핵심적인 전시는 3층입니다. 3층. 얼마 전에 이탈리아에서 공개했던 포니 쿠페 복원 모델이죠. 지난해 11월에 현대차에서 조르제토 주지아로 마에스트로를 모셔가지고 디자인 토크쇼라는 토크쇼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취재를 갔었는데, 그때 발표했던 게 포니 쿠페를 복원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974년 토리노 모터쇼 때 포니 프로토타입을 공개를 했었는데, 그 옆에 있던 차가 바로 포니 쿠페였어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은 조르제토 주지아로 마에스트로가 디자인을 할 때 좀 만들기 쉽게 이렇게 디자인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끝이 아니었던 거지. 이렇게 엄청나게 매력적인 모델을 하나 더 디자인을 해줬고, 실제로 양산에까지 접목을 시키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는 워낙에 격동의 시기였잖아요. 그때 당시에 대한민국이 그렇게 잘 사는 나라도 아니었고, 그러다 보니까 채사성이 안 맞아서 결국에 프로젝트가
엎어진 거죠, 한마디로. 컨셉 모델이 잘 유지가 됐으면 좋겠는데 이 세월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오다 보니까 잃어버린 거죠. 유실한 거죠. 근데 작년에 나왔던 컨셉으로 발표한 엔비전 74들 아시죠? 배터리 기반의 전기차와 수소 연료 전지 기반의 FCEV 기반의 하이브리드 스포츠카 모델인데 그게 내 외신으로 엄청나게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잖아요. BEV와 수소 연료 전지의 하이브리드라는 기술적인 것도 상당히 큰 이목을 끌었지만은 디자인도 상당히 큰 이목을 끌었어요. 이게 포니 쿠페를 재해석한 디자인이다. 포니 1을 재해석해가지고 만든 우리 아이오닉 5라는 이미 성공적인 헤리티지를 이어받은 사례가 있잖아요. 이 엔비전 74도 또 헤리티지를 이어받았다고 하는데 원형 모델이 없으니까 이거 얼마나 아쉬운 거예요. 복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도 이 차를 직접 처음에 디자인했었던 조르제토 주지아 마에스트로한테 다시 한번 우리 힘을 합쳐서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얼마나 이게 낭만 있는 얘기야 진짜. 현시대적인 것들을 더 담지 않고 진짜 그때 설계 도면 그대로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1974년에 만들어진 컨셉카라는 거거든요. 폼 미쳤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때 당시에 설계 그대로라는 게 포니1에서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보여드렸는데 창문 위쪽 라인에 물바지가 있어요. 물바지. 이 차에도 물바지 있는 거 확인되시죠? 이런 것들 보면은 진짜 1974년 그때 당시 설계 그대로 만들어진 거 맞거든요. 롱노즈, 긴 노즈를 갖고 있고 이렇게 패스트백 형태로 쭉 완만하게. 유리창 크기 보세요. 크기 정말 로켓처럼 생기지 않았습니까? 로켓처럼. 로터스 에스프리라든가 아니면 BMW의 M1이라든가 그때 당시 네로라 하는 브랜드의 슈퍼카와 스포츠카 이런 차량들의 디자인하고도 상당히 일맥상통하는 모습이죠. 그게 다 이제 조르제토 주지아로께서 디자인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게 만약에 실제 양산까지 이어졌다라고 하면은 현대차의 위상이 조금 더 달라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디테일적인 부분들 잠깐 보여드리면요. 색상 자체가 되게 좀 매트한 실버 느낌인데 매트 컬러가 상당히 주목받고 있잖아요. 시대를 얼마나 앞서간 거야. 되게 극적으로 나왔거든요. 휠하우스가 이렇게 있는데 휠하우스 안쪽으로 이렇게 타이어가 쫙 들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서스펜션이 들어갈 공간이 얼마나 부족하겠어요. 서스펜션을 지지하는 곳이 여기까지 튀어 올라와 있는 거죠. 이 오죽 이쪽 부분을 얇게 만들었으면은 방향 지시등 들어갈 위치가 없으니까 이 밑에 엄청 낮게 배치를 해놨잖아요. 거기에다가 야 이거 진짜 딱 한 번만 앉아보고 싶은데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게 보이거든요. 그러면서 헤드룸은 뭐 거의 없다고 봐야죠. 헤드룸은 유리창에 머리 맞대고 있어야 된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렇게 천장을 유리창으로 만드는 거는 요즘에 테슬라라든가 뭐 폭스바겐이라든가 상당히 여러 브랜드에서 하고 있는 방식이잖아요. 시대를 50년을 앞서간 거죠. 인테리어도 그때 그 당시대로 복원을 했다고 하는데 앞서 봤었던 포니의 디자인하고 얼추 비슷하면서도 그때 당시에는 좀 최신식이라고 할 만한 요소들, 우리 보통 계기판은 원형으로 많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수직으로 이렇게 세워져 있는 모습들을 확인하실 수 있죠. 수직의 라인들을 옆에 있는 공쪽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다 접목을 시켜서 엄청나게 세련되게 만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스포티해 보여가지고 실용성은 떨어질 것 같은데 이 차량 4인승입니다. 이렇게 뒤에 시트가 있고요. 뭐 레그룸하고 헤드룸은 좀 포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스포티하다고 해서 실용성을 놓치진 않았어요. 그리고 이 트렁크 보세요. 트렁크 공간도 엄청 넓죠. 근데 다만 보면은 경첩이 여기 달려있다. 그러니까 이 위쪽까지 이렇게 확 열리는 느낌은 아니고 파팅 라인 있는 쪽만 이렇게 열리는 이런 느낌인 것 같거든요. 저 뒤에 튀어나와 있는 저 머플러 보이시나요? 이 A필러부터 전면 윈드실드 위쪽으로 있는 이 기둥, 그 다음에 이렇게 뒤에 패스트팩 C필러 쪽에 이렇게 있는 이 기둥 같은 경우에 알루미늄으로 마감한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물론 이 전설로만 존재했던 차량의 실물을 이렇게 본다라는 것에 있어서도 감격스럽고 그런데 더 감격스러운 건 뭐냐면요. 엔비전 74랑 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엔비전 74 컨셉 아트 나왔을 때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러스트로만 존재했던 거를 이제는 이렇게 실물로 본다라는 거예요. 나 이거 보고 솔직히 조금 찡했어. 엔비전 74는 실제로 롤링랩으로 테스트하는 모델은 아니고 모건 모델이에요. 그리고 저 뒤쪽에로는 아이오닉 5가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과거, 현재, 미래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이런 전시라는 거죠. 미쳤다, 진짜. 이거는 진짜 박수 쳐야 된다. 현대차가 이렇게까지 헤리티지를 논하고 이랬던 시절이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좀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다. 현대차 니네가 그래도 차를 만들어 온 짬바가 몇 년인데 맨날 새로운 것만 만들면 뭐하냐, 약간 그런 생각 들었는데 드디어 현대차가 이렇게 헤리티지를 감격스럽게 논할 수 있는 날이 왔다라는 거, 자동차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너무 찡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2층은 카페여서요, 이제 5층, 4층, 3층까지 다 보고 1층으로 내려오게 되면은 마지막으로 다시 포니2가 이렇게 맞이해 줍니다. 처음에 올라갔던 5층에도 포니2가 전시가 되어 있었잖아요. 여운이 좀 남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CX인가? 이 캐나다 수출형인가 봐요. 이거 5마일 범퍼 달려져 있네. 옛날에는 미국이나 이런데 5마일 범퍼라는 범퍼를 달았어야 됐어요. 그래서 8km 정도 되는 속도거든요. 그 속도로 박았을 때 차체에 데미지가 없게끔, 그래서 이렇게 자바라처럼 이렇게 주름 잡혀져 있잖아요. 포니라는 차가 진짜 상당히 많이 팔렸잖아요. 포니랑 관련된 추억들, 이 추억을 공유하는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신 사진들이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통해서 나오고 있고요. 관련된 굿즈 같은 것들도 이제 살 수 있는 전시대도 마련이 되어 있고, 8월 6일까지 전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오늘 바뀌었어요. 10월까지로. 아침에 제가 한 9시 반쯤에 왔는데 9시 반부터 외국인 단체 손님분들께서 오셔가지고 한국 분들이 주로 오셔서 보실 줄 알았는데 외국인 분들이 그렇게 단체로 오셔가지고 이 전시를 보실 줄은 몰랐어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많은 국가에 수출을 했더라고요. 캐나다에도 상당히 많은 수출을 했고요. 오신 외국인 분들이 다 연세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이었는데, 그런 분들이라면 또 포니에 대한 그런 추억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자긍심이라고 해야 될까요? 조금 오그라들긴 하지만 솔직히 좀 생겼던 그런 행사이기도 하고요. 도슨트 투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은 7월 중순까지는 예약이 풀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거든요. 무엇보다 무료로 이렇게 개방해 놓은 전시니까 자동차에 관심이 있으시고, 저는 사실 포니 세대보다 조금 아래 세대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보다 조금 위에 연배에 계셔서 이 포니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되게 찡할 것 같아요. 저는 이 포니 세대랑도 조금 아래쪽인데 되게 좀 뭔가 이 가슴속에 좀 몽글몽글한 뭔가 있어. 좀 찡해. 예, 끝이 몽글몽글하냐 마음이. 네. 지금까지 저는 자동차 콘텐츠로 밥 벌어 먹어야 되는 채널 카밥을 운영하고 있는 권혁지 PD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밖에 나와보니까 현대모터 스튜디오 서울 스티커가 붙여져 있는 이 포니2 한 대가 세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헤리티지 시즌이라고 해서 직접 운전하는 건 좀 그렇고 동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이 또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사전에 예약해야지만 타실 수가 있으시대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까지 왔는데 포니 한번 타보고 가야 되지 않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으시면은 미리 꼭 사전에 예약하셔가지고 이렇게 타보시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알았으면 좀 미리 예약했을 텐데 좀 아쉽고요. 포니뿐만 아니라 1세대 그랜저 있잖아요. 갓그랜저, 그 모델도 시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예약해 보세요.